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 학생들의 학습 비결로 알려진 디벤백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 시간을 공부했는데 정작 머릿속에 남은 것은 없다라는 느낌, 또는 시험 직전까지는 다 알았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험. 이런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기벤백 학습법의 핵심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깊게 그리고 또 물러날 줄 아는 그런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벤백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을 취합니다. 자, 어떤 학생은 너무 깊이 파고들다가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 한 문제를 2시간 동안 붙잡고 있다가 정작 다른 문제의 개념들은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반대로 어떤 학생은 너무 넓게만 훑다가 깊이가 없습니다. 교과서를 빠르게 읽기만 하고 정작 이해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디벤백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결합한 학습법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공부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메타인지, 즉 생각에 대한 생각, 나의 사고를 성찰하는 능력을 실천하는 사고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내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학습법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공부가 지금 올바른 방법인가? 많은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 몇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에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은 다릅니다. 공부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개념을 정말 이해했나? 이 방법이 효율적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바로 메타 인지적 학습 접근 방법이며 디벤백 시스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깊이와 물러서기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공식을 외우고 대입하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디벤백을 실천하는 학생은 다릅니다. 먼저 깊이 파고듭니다. 이 공식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 공식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그러다가 30분 정도 지나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약간 물러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시험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 시간을 다른 단원에 쓰는 게 나을까? 이렇게 일정 주기마다 물러서서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치는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해 중심의 학습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암기에 집중을 합니다. 특히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무작정 외우기에 바쁜데요. 하지만 이것은 단기 기억에만 저장이 됩니다.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암기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학습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역사를 예로 들어 볼까요? 1919년 3.1운동이 있었는데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왜 1919년이었을까?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세계사적 흐름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가 선행이 되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셋째입니다. 메타인지 루프입니다. 입력하고, 점검하고, 적용하고, 복기하고, 이 네 가지를 반복하며 학습의 질을 높여갑니다. 일반 학생들은 입력을 많이 합니다. 교과서를 읽고, 강의를 듣고, 끝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학생들은 학습의 전 과정을 하나의 사이클로 봅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몰입과 객관화의 균형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깊이 몰입해야 됩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 휴대폰만 만지고 있거나 혹은 졸면서 책장만 넘기고 있는 건 아닌가? 깊이 몰입하되 동시에 내 학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휘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디벤백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메타인지 학습 사이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입력입니다. 깊이 있게 학습하고 이해를 합니다. 표면적인 암기가 아니라 개념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능동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다른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에도 단순히 애플은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플이라고 왜 부를까? 어원은 뭘까? 비슷한 단어는 뭘까? 반대 개념은 뭘까? 라면서 질문하면서 확장을 합니다. 이게 진짜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자, 두 번째, 100입니다. 이것은 디벤백 시스템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조망합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 잠시 멈춰서 지도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방법이 효율적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전체 학습 계획에서 지금 이 공부의 위치는 어디인가?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실제로 서울대 학생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30분에서 1시간마다 이런 점검 시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학습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적용입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을 만듭니다. 배운 내용을 실제 활용하는 단계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봅니다. 단,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다른 상황에 적응을 해봅니다. 이 개념은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과목과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출학습입니다. 아웃풋이죠. 자,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꺼내보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장기 기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복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혹은 한 단원을 마칠 때 학습 과정의 전체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뭘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까?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과연 효과적이었을까? 이 복기를 통해서 다음 학습 사이클의 품질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 공부 스타일은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학생들은 공부 일지를 쓰거나 머릿속으로라도 이런 복기를 매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네 단계를 반복을 하면서 학습의 깊이와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벤백 학습법은 서울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이 학습법에 있습니다. 이 학습법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뛰어난 공부 집중력.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2시간은 일반 학생들의 4시간만큼의 효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성찰적인 습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단순히 넘어가지 않고 왜 틀렸을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셋째, 인출학습 능력입니다. 배운 것을 필요할 때마다 효과적으로 꺼내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분명 공부를 했는데 시험 때 생각이 안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아웃풋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앤백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학습법이 어떠한 공부법에도 어떠한 학습 과목에도 통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수학이든 언어든 과학이든 역사든 체육이나 예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공부법이 아니라 사고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깊이 파고들되 30분에서 1시간마다 5분마다 물러서서 점검을 하고 배운 것을 설명하거나 문제로 적용하고 하루를 마치며 복기를 하는 것. 이 4단계만 실천을 해도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은 크게 향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공부할 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하는 공부가 올바른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학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공부한 시간이나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얼마나 현명하게 공부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